안녕하십니까. 민생민주 국민전선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대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1일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이 되고 이제 새로운 어떤 당대표 체제가 등장을 하고 당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됐는데 여기에 어떤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체제 등장의 문제점과 의미, 또 우리 전통적인 보수층, 전통적인 자유외국운동을 하는 운동가적인 입장에서 향후 어떻게 정치사회적 운동 방향을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약간 장문의 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글을 동영상을 통해서 읽어드리면서 약간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체제 등장과 국민의힘의 분당운동. 이준석 후보가 지난 6월 11일 제1야당인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이준석 대표는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했지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최종적으로 당대표로 선출된 것이다. 실제로 70%는 이제 당원들, 선거에 대한 32만 명 중에서 거의 한 50% 가깝게 투표가 실제 이루어졌고, 당원 선거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40% 전후에서 1위를 했고, 약 3% 차이로 37% 정도를 이준석 후보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를 반영하기로 했던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58% 정도의 어떤 그 지지를 얻음으로써 이것을 이제 7대3으로 합산하게 되면 결국은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이 된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문제가 공식적인 국민의 힘의 공식적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의 투표, 또 일반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지지도, 의사를 상당히 반영하기로 당이 그렇게 선거룰을 정했기 때문에 그 룰에 의해서 공식적인 선거 과정을 통해서 이준석 당대표 체제를 탄생시켰다. 이것이 공식적인 말 그대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선 전에 이미 격변전환하는 짧은 글을 통해서 예고했듯 이제 이준석 대표 선출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전통적 보수정당으로서 정체성을 스스로 버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보수정당 정치의 격변의 시기가 현실화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과거 1960년대를 시점으로 계산하더라도 3, 4공화국의 민주공화당, 5공화국의 민주정의당, 6공화국의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 이어지는 영남을 핵심 지지 기반으로 하는 우리 보수파 정당 후 60년 개보사에서 이제 당원들의 선거를 통해 스스로 이탈을 공시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은 공식적인 전당대회에서 당원들 15만 명에 이르는 당원들의 그분들이 이제 선거인단이 된 것이죠.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이준석 후보의 핵심적 주장 중 하나가 구체적인 어떤 정책 내용은 사실 없었습니다. 이번 당대표 선출 과정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7년 대통령 탄핵 사태가 정당했다고 심지어 대구에 가서 그런 어떤 공식적 입장을 표명했던 이준석 후보를 37% 당원이 지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대표로 선출을 했고 새로운 대표 체제를 만들어냈다. 이 점이 결국은 제가 그래서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1960년도를 우리가 시점으로 하더라도 그 60년 정도에 이르는 전통적인 보수, 우리가 우파 정당으로 간주되는 그 정당사에서, 보수 정치 정당사에서 공식적 이탈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는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2017년 대통령 탄핵을 정당하다고 확신하고 공표한 이준석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 과정에서 김무성계, 유승민계, 하태원 의원의 배후 지원과 사실상 정치 집단화되어 있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노골적 지원이 있었다. 이번 이준석 당대표 선출을 통해서 그 후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후보 영입을 통해 탄핵 문제를 완전히 무덤 속에 묻고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을 지닌 세력들이 당대표 선거에 깊게 개입한 것이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단순히 한 가지 요인만으로 사실 결과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적 현상이 그렇듯 김무성계, 유승민계 의원들이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운동을 펼쳤고, 당 밖에서는 이 보수층, 우리 보수적인 국민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거기에 동아일보까지 조중동이라는 보수 우파 계열의 신문들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이준석 후보 띄우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결국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어떤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만든 것이죠. 따라서 그런 어떤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고, 당대표 선출에 있어서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 개인이라는 비교적 30대 후반의 젊은 연령, 또 최근에 페미니즘 진영하고의 어떤 그런 논전, 그런 몇몇 가지 흥행 요소들이 결합을 하면서 결국 이준석 당대표 체제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2017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완전히 없었던 일로 하고 묻어버리는 그런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이번 당대표 선출이 주도가 되고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6년 말과 2017년 초에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말 그대로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거짓과 사기, 기만, 선동에 의해서 탄핵시켜버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였고, 또 그런 일들이 결과로 결국 나타났던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당내에서 주도했던 사람들이 결국 당을 공식적으로 장악하게 됐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는 철저하게 거짓과 기만, 사기에 관한 것이었다. 언론, 검찰과 특검, 국회, 헌법재판소 등 국가의 핵심 기구들이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경쟁하듯 대국민 사기극에 동참해서 국민을 속이고 때때로 스스로 기만당하면서 현직 대통령을 중범죄자로 만들고 가두어 버렸다. 이는 이미 셀 수 없이 주장한 것처럼 제가 주장을 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 붕괴 사태였다. 현직 대통령이 무참하게 권력에서 제거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론의 기만과 선동, 검찰의 범죄 조작과 기소, 재판부 거짓에 기반한 살인적 판결, 국회의 거짓에 기반한 정치 선동과 정적 제거 공작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이런 나라에서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일상을 영위한다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자유민주주의 제도 역시 근본에서 파괴되었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2017년 대통령 탄핵 사태는 대한민국 국가체제 붕괴 사태였고, 이 대한민국 국가체제가 붕괴되었던 탄핵 사태를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고서 어떠한 정치사회적 가치, 원칙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 가치와 원칙, 즉 사상투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정치 세력이 무슨 보수며 우파며 가치와 원칙, 즉 사상에 근거한 유미한 정치 세력이 되겠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2017년 탄핵 사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 전진은 불가능하다. 이미 2016년, 2017년 당시에도 그랬고, 그 후에 여러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인과 사회운동가, 극소수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노력한 바,
이미 2021년 지금에 와서는 2017년 대통령 탄핵 사태가 철저한 완전한 거짓과 사기, 기만과 선동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 진실을 바로 잡아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었던 모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당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탄핵을 정당한 것이었다고 지금 이 시점에 이르러서도 주장하는 사람을 탄핵 주도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탄핵 주도 언론들이 중심이 돼서 사실상 그 부분에는 상당한 어떤 역시 이번에도 조작과 선동 이런 어떤 것들이 깊게 개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최근에 60년간 우리 보수파 정당사에서 국민의힘이 이탈을 공식화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2017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 정치 세력이 문재인 정권 비판과 대정권 투쟁, 그리고 2022년 20대 대선 투쟁과 정권 교체를 정당하게 수행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탄핵 사태를 정당하다고 보는 것은 그 결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정당하다는 것이고, 이는 문재인 정권의 반대한민국성과 여적성, 이적성, 사회주의적 속성을 우리나라에서 존재할 수 있고 또 존재해야 하는 정치적 한 수권 세력의 사관과 사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문재인 정권, 제가 이 문제를 탄핵 정당화 세력이 이번에 국민의힘의 당대표 체제를, 당권을 장악을 하면서 당대표 체제를 구축했다는 것은 바로 탄핵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결과로 2017년 5월 대선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정당했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의 근본적인 어떤 잘못된 역사관, 반대한민국적인 역사관, 그들의 북한에 대한 여적성과 이적성,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근본에서 부정하고 비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은 이 문재인 정권, 이런 어떤 친북, 종북, 좌파, 사회주의 어떤 정권과 결국은 또 경쟁을 하고 공존을 해야 된다. 이런 귀결로, 이런 주장의 귀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어떤 인식으로는 우리 정치 현실, 우리 국가적 위기를 절대로 타개 나갈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과 그 정권의 핵심 세력들은 선거를 통해서 국가 최고 정치 권력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들은 2022년 대선과 대선 이후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소멸되어야 될 정치 세력이다. 즉 분쇄와 절멸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탄핵 정당화 세력들은 당연히 그 귀결로 이 문재인 세력과 공존과 경쟁을 주장할 것이다. 이는 우리 정치 현실을 극히 피상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우리가 처한 국가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이런 분열적 정신과 아니라 인식으로는 절대로 돌파, 극복해 나갈 수가 없다. 이들과는 물론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들과 대결을 해야 되겠지만은 본질적 속성은 전쟁, 투쟁적인 성격입니다. 이들과 공존과 경쟁을 해서 이번에 정권을 교체하고 다음에 또 이들에게 정권을 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적어도 우리 정치계, 정치권에서는 완전히 소멸되고 퇴출돼야 돼. 다시는 등장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거와 그 선거 이후에 적극적인 강력한 투쟁을 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점,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정권 교체를 통해서 보수파 정치 세력들은 문재인 정권의 완전한 종식, 2017년 사기 탄핵 사태 해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위기의 극복, 망국적 정책들의 폐기 처분과 대안적 정책들의 신속한 시행, 북핵과 북한 인권 등 안보 위기의 타개, 미국, 일본 등 외교안보 정상화 등 막중한 역사적 과업을 지니고 있다. 탄핵 정당화 세력들은 문재인 정권과의 사활적 투쟁을 통해서
대선이라는 선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또 정권개혁을 만에 하나 이들이 중심이 돼서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치명적 과오들을 개혁하고 민생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효과 완성을 위한 일들을 수행할 사상적 실무적 역량의 결여로 하나만한 정권 교체로 귀결될 것이다. 국민들이 죽서서 해주는 꼴을 또 당할 수는 없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제가 탄핵 정당화 세력들이 국민의힘을 주도하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6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정통 보수우파 정당의 계보를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해온 전통적 보수층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거둘 때가 되었다. 보수정당 정치의 격변은 이제 보수파 성향의 전통적 국민의힘 지지층의 결단에 의해서 주도되어야 한다. 이번 이준석 당대표 체제를 통해서 보수정당으로 간주할 수 있는 유력정당은 우리 정치 현실에서 사라졌다.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제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아주 소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보수정당이 우리 정치 현실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사라졌다고 우리가 공식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수정당을 창출해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보수를 앞으로도 간혹 참칭할 무이념적 기회주의 정당인 국민의힘을 깨부숴야 한다. 국민의힘 분당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 운동의 주류이자 주체는 전통적 보수층이 될 것이지만 그 운동을 촉발시키고 하나 큰 흐름으로 처음에 만들어내는 일은 결사적인 소수운동가들이 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지금은 소수 지사들에 의한 이런 지사적 운동 방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21년 6월 12일 민생민주국민연선 대표 최대집.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정치 현실에서 보수 정당이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보수파 가치와 원칙을 국민에게 정확히 제시하고 정책적 대안들, 문제 해결형의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할 그런 새로운 보수파 정치 세력과 정당이 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제일 먼저 그것을 돌파하고 촉발시키는 일들은 소수 운동과 집단이 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제가 대표로 있는 민생민주국민전선이 주도적으로 앞장설 것이고 뜻을 함께하는 모든 제4회단체, 제 정당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